햇살이 환한 날이네요. 좀 반사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운전을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고요. 자, 어디서 사고가 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시 볼까요?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천천히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뭔가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일단 블랙박스 차량은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만을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변호사님 두 분께서는 일단 블랙박스 차량 그리고 상대방 측 저희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지 일단 화이트보드에 써주시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살짝 부딪힌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충돌은 없었지만 일단 블랙박스 차량이 부딪힘을 느끼고 멈춰 섰습니다. 상대방 차량 과실과 블랙박스 차량 과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분이 과실 비율을 써주셨는데 김배년 변호사님 비율 어떻게 써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일단 블랙박스 과실이 30, 상대방 과실이 70이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일단 상대가 과실이 더 크다라고 써주긴 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30, 또 한 분은 20 블랙박스 과실도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박스는 과실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우선 두 분이 어떻게 이런 과실 비율을 써주셨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서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 양 차량이 교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동시 네. 또는 유사한 시각에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또는 작게 우회전을 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우리 블랙박스 차량과 왼쪽에서 진행하는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네. 이러한 사고의 통상적인 기본 비율은 이제 한 3대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우회전을 하다가 각도 차이 때문에 부딪히게 네,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만 일정 부분 이제 과실이 가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회전의 경우에는 그 왼쪽 차량, 그러니까 네. 바깥 차량이 작은 우회전을 하거나 그 안쪽에 있는 차량이 큰 우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 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됩니다. 그쵸.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대 또는 소 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을 한 10% 정도 가산을 합니다. 네. 이 케이스의 경우 영상을 보면 왼쪽 차량이 회전 시에 서행하지 않고 다소 빠르게 회전을 시도하는 것이 보였고요. 예. 작은 우회전 및 차로를 침범해서 오른쪽 차량의 네. 진로를 방해하였는데 그 안쪽 차량의 경우에도 이미 사실 우회전을 시작한 이후여서 이를 갑자기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네. 실내의 원칙도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아 왼쪽 차량이 트럭의 10% 과실을 가산을 하였습니다. 예. 이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은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도 그 교통규칙을 잘 지키리라는 것을 하면 충분하고 예. 타인의 교통규칙 위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미리 그 타인이 교통규칙 위반 행위로 나아갈 거라는 것을 예견해서 예. 회피할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정상적으로 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기를 회전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작은 우회전을 하면서 충돌이 이뤄지기 그렇죠. 때문에 실내보호 원칙도 좀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실 비율이 조금 더 블랙박스 차량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다 같이 우회전을 하는 상황,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하는 상황이면 서로 좀 좌우를 살피면서 천천히 갈 필요가 있었는데 좀 이런 거에서 부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배년 변호사님은 근데 블랙박스 과실을 10% 더해 주셨어요. 30으로 잡아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지금 블랙박스의 내용은 예. 그 두 차량이 그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지금 거의 유사한 시각에 이제 우회전을 하면서 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작게 우회전한 차량과 왼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차량이 충돌을 한 사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동시 우회전을 한 사고에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차도에 따라 통행하여야 된다. 25조 1항 또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서행하여야 된다. 네. 또 26조 1항 선진입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작은 것으로 봐서 통상 기본 과실을 3대 7 정도로 예.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랙박스에서 보면 그 바깥쪽으로 우회전하는 그 상대방 차량이 너무 작게 소우회전을 하면서 네. 오른쪽 블랙박스 차량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한 과실 비율을 가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 또한 블랙박스를 유심히 보시면 먼저 이미 시야에 상대방 그 트럭이 진입한 것을 보고 그것을 시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충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서행을 하지 않으면 충돌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진행을 한 것이라고 보여진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네. 블랙박스 차량도 일정 부분 잘못이 과실을 있다? 가산한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산할 비율은 양쪽 다 10% 정도로 보이는데 비슷한 과실 비율이 가산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예. 다시 원래대로 기본 과실 비율인 3대 7로 다시 판단하는 돌아갔다. 것이 예.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저 트럭하고 부딪힌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트럭이 시야에 확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블랙박스 차량이 더 조심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두 분께서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만 실제 과실 비율은 또 이 두 분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비슷한 경우를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직진도 그렇고 우회전도 그렇고 뭐 도로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차로가 하나 줄어든다든지 뭐 4차로에서 3차로가 된다든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좁아지는 길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비율을 따져야 될까요? 네, 일단 이 경우에는 차량이 대로에서 진입했는지 소로에서 진입했는지 직진인지 우회전 차량인지 또 선진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실 과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다만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네. 과실 비율 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가끔 뭐 차량이 파손돼서 뭐 사이드 미러가 날아가거나 뭔가 날아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파손된 내용물이 날아가서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그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또 2차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고 난 그 파편들은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피해 보상을 어디다 받아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1차 그 사고를 낸 당사자가 예. 2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요. 네네. 다만 이 경우에도 2차 사고의 피해자도 과속이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라면 예.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1차 사고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지 아니면은 또 단독 사고인지 이거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1차 사고가 단독 사고라면 1차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가 당연히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될 텐데 예. 이 1차 사고가 여러 차량이 또 여러 명이 이제 네. 유발한 여러 사고라면 사람이, 그 여러 사람에게 2차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에든지 그 손해의 전액을 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1차 사고 당사자들끼리의 부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또 이미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 부유물이나 네네. 파편들을 갖다가 치우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뭐 네. 도로공사든 또 관련 기관에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도 운전하시면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지만 뭐 이런 차량의 파편들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두 분의 의견과 실제 사고 비율은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